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수정입니다. 지난번 영상 잘 보셨나요? 지난번에는 피부가 얇고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을 위한 맞춤 베이스 설계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모공이 많고 유분기가 많은 분들을 위한 베이스 설계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모공을 잘 가리고 싶으신 분들, 피부 화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모공이 많으신 분들은 유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게 유분기가 많으면 기초 제품을 적게 써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피부는 자체적으로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보호를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천연 보호막인 피지가 피부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분들도요, 기초 제품을 아주 꼼꼼하게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보습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피지가 올라오는 양이 조금 더 줄어들고 안정화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사용했던 토너 패드로 피부를 한번 닦아줄 겁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번 닦아주세요. 피지가 많은 분들은 특히나 이런 코 쪽이 굉장히 거칠고 피지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코나 이 볼 안쪽을 집중적으로 닦아주세요. 그래야만 피부 표면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피지가 좀 부들부들하게 유연화되면서 그 다음 단계인 에센스, 크림 이런 것들을 더 잘 받아들여 줍니다. 닦아낸 토너 패드는 버리지 마시고 피지가 많이 굳어있는 부분에 붙여주세요. 나머지 부분 흡수시켜 주시고요. 한 번 더 보습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사용해드렸던 버블 토너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기초 제품 중에서는 크림이 유분기가 가장 많잖아요. 크림을 바르기 전에 수분으로 채워져 있는 보습 제품들을 충분히 발라주셔야 돼요. 보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크림만 발랐을 때는 건조함이 전혀 잡히지가 않고요. 표면에서 겉돌기만 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크림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의 가벼운 제형을 얼마만큼 발라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시간 체크를 다 해드렸었어요. 너무 흥건하지도 않고 너무 바짝 마르기 전에 어느 정도 촉촉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토너 패드를 떼주고요. 한번 닦아내고 이때 코를 만져보시면 처음이랑 다르게 약간 부들부들한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 상태가 그 다음 단계를 받아들여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센스도 지난번과 같은 제품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볍게 발라주세요. 피부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피부 화장이 진짜 잘 뜬다 하시는 분들은 에센스를 한번 더 발라주세요. 보습력이 좋은 에센스를 레이어링해서 2번 발랐기 때문에 이때 속건조가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제품이 표면에 너무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다 흡수된 상태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촉촉한 상태에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제가 스톱워치로 시간을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크림도 지난번에 사용한 샤이샤이샤이 크림 소량만 사용을 합니다. 에센스까지 보습해준 부분들이 날아가지 않게 코팅을 해주는 느낌으로 가볍게만 발라주시면 돼요. 광택이 잘 돌죠. 선세럼까지 지난번에 사용했던 제품들하고 다 동일해요. 선세럼도 소량만 가볍게. 선크림은 기초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프라이머 이런 제품들은 선크림 이후에 바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림이 마지막이 아니라 선크림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초 카테고리에 선크림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피부를 한번 각자 만져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저희 이제 날씨가 더워졌죠. 오늘 촬영 기준으로 온도가 벌써 27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여름에 반드시 필요한 거 픽서입니다. 셀프 뷰티 광채 픽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잘 흔들어서 선크림까지 발라줬죠. 선크림 다음에 전체적으로 뿌려주세요. 그대로 닦아내거나 하지 마시고 그대로 말려줍니다. 기초를 다 바르고 나서 픽서를 한번 먼저 뿌리면 건조한 것도 잡아줄 수 있고요. 파운데이션이 무너지지 않게 피부가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착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역할을 해줘요. 솜 부채질로
픽서를 좀 말려주세요. 픽서를 뿌리고 나니까 광이 훨씬 더 많이 나죠.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제품은 광고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사용을 할 거예요. 모공의 크기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프라이머의 질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는 피부에 모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화면에서는 잘 안 잡히는데 안쪽으로 요철과 모공이 있습니다. 저같이 모공의 크기가 좀 작으신 분들은요, 가벼운 질감의 프라이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 제품처럼 좀 부드럽게 발리는 프라이머가 좋은데, 저는 이 비디비치의 스킨 일루미네이션 모찌 프라이머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공이 좀 크신 분들, 모공을 잘 가리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하드한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티핏 프라이머고요. 델리케이트 실크 베일 아트 프라이머입니다. 하얀색 프라이머가 모공이 좀 작으신 분들, 딱 봐도 질감이 훨씬 더 가볍죠. 약간 로션 같은 느낌이에요. 이쪽이 핑크색 프라이머가 조금 더 하드한 제형의 프라이머인데, 좀 더 꾸덕한 형태, 모공의 크기가 크고 매끄럽게 피부 표현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이 가벼운 질감의 비디비치 프라이머를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듯이 발라주세요. 기초 제품 바르듯이 이렇게 블렌딩 하시면 프라이머가 겉면에서 많이 뭉칠 수 있거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듯이. 이쪽이 약한 프라이머를 사용한 쪽이고요. 이쪽이 프라이머를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거든요. 가까이 보시면 오돌토돌한 거 보이시죠? 근데 왼쪽은 훨씬 덜하죠. 피부결이 약간 더 정돈이 돼 보여요. 모공이 많은 분들은 지속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로우 워터리 이렇게 가벼운 것보다는 조금 더 점도가 있는 파운데이션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표적으로 지성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파운데이션이 에스티로더. 손등에다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짜주시고, 지성이신 분들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잘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건조해질 수 있는 거를 한번 방지해 줄 거예요. 수분 프라이머. 피부 결도 정돈을 한번 해주고 건조함도 한 번 더 잡아줄 거예요. 소내추럴 파우더 포름 올데이 페이스 프랩 픽서. 이렇게 에센스 같은 형태인데 반 펌프 정도만 짜주세요. 지난번에 사용을 했던 스파츌라입니다. 두 가지를 그냥 믹스해주세요. 편하게. 나래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떠서 다크서클 mid라인 정도 안쪽에서 위치를 잡고 바깥쪽으로 돌려서 눈썹 있는 정도까지. 밑에 라인 살짝 걸쳐서 동일하게 한번 찍고 틀어서 눈썹 있는 데까지. 또 한번. 모공이 크지 않은 분들은요, 오늘은 뭘 쓸 거냐면 지난번에 내려놨던 이 단면으로 커팅이 된 모공 브러쉬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세 번째 단에서 가장 아래쪽 끌고 오세요. 바깥쪽으로. 모공 브러쉬를 쓰실 때는 이 단면이 전체가 피부에 닿아야 됩니다. 턱 라인도 한 번씩 쓸어주시고, 바깥쪽 먼저 해결하기로 했죠? 모공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바깥쪽에 모공이 없으실 거거든요. 안쪽에만 있고, 바깥쪽 역시 얇게, 그리고 중간 부분 바깥쪽이랑 연결, 안쪽 중간이랑 연결해 주시고 얼굴의 안쪽으로 끌고 오기로 했었어요. 얼굴의 안쪽, 이마 부분에 아래쪽, 얼굴 아래쪽 발랐던 부분이랑 연결을 하고 눈썹 윗부분,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헤어라인을 쓸고 가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코에 도포를 하고 이마랑 연결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이런 미간이나 눈썹 주변에도 자잘하게 모공들이 많이 있거든요. 살살살살 쓸어주듯이, 팅팅팅 이렇게 튕기는 게 아니라 쓸어주듯이. 코 밑에도 발라주시고,
코 옆면 똑같이 우리 코 볼은 둥글게 생겼으니까 콧볼을 따라서 한번 쓸어주기로 했었어요. 남은 여분으로 인중 연결해 주시고 턱에도 살짝 도포해서 볼 바른 데랑 연결, 턱 밑에 라인까지 반쪽을 모공 브러쉬로 발랐습니다. 눈 밑에 약간 오돌토돌했던 이 요철이 훨씬 깨끗하게 메워졌죠. 원래는 이렇게 모공이 있었는데 훨씬 매끈하게 처리가 됐죠. 근데 하나도 두껍지가 않아요. 가볍게 베이스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지금 정도에서 끝내시면 되고, 조금 더 커버를 하고 싶다,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이렇게 짜서 쿠션 퍼프 있죠? 쿠션 퍼프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픽서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정돈을 한번 해주시고, 약간 촉촉하다 정도로 돼 있을 때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잡티 있는 부분, 이 볼 안쪽이 제일 잡티가 많으니까요. 볼 안쪽에 살짝 붙여주듯이, 때리는 거 아니고요. 살짝 올려주듯이 이렇게 한 번 더 파운데이션을 올려주시면 조금 더 깨끗하게 정돈이 돼요. 지금 이쪽은 아무것도 안 바른 쪽이고요. 선크림까지만 발라놨고, 이쪽은 파운데이션을 2번 얇게 깔았습니다. 요철이 정돈이 진짜 많이 됐어요. 이번에는 모공이 더 크신 분들, 제일 고민이시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바르셔야 되시냐면, 선크림까지는 동일하게 기초 제품을 발라주시고요. 하드한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모공이 보통 이 안쪽에 많으니까 모공이 많은 쪽, 이런 데는 사실 모공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 위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손으로 밀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서, 코도 꼭 발라주시고 콧망울 이 사이도 꼭 발라주세요. 그리고 보통 모공이 많으신 분들이 이마 이쪽도 모공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마까지도 발라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모공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턱까지. 그러면 만져봤을 때 훨씬 보송보송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제가 이쪽이 요철이 조금 더 심해가지고 아까보다 좀 더 정돈이 됐죠. 모공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스틱 프라이머를 제일 심하신 부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스치듯이 싹 발라주세요. 세게 말고 가볍게만, 피부에 살짝만 닿을 정도로만. 지난번에 제가 이 수분 라텍스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수분 라텍스는 매트한 질감 파운데이션하고 더 궁합이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분 라텍스를 물에다가 한번 적셔 볼게요. 물을 담아왔는데요. 여기다가 거의 담궈주듯이, 흐르는 물에다가 거의 담궈주듯이 해주셔도 됩니다. 담가서 물 한번 짜주시고 다시 적셨다가 물 짜주시고 한 3-4번 반복해 주셔야 돼요. 충분히 흥건하게 완전히 다 젖을 수 있도록 티슈에다가 마지막으로 물을 이렇게 짜주세요. 남아있는 물기가 없게. 약간의 촉촉한 정도로만 있으셔야 됩니다. 막 흐를 정도로 있으면 얼굴에 화장이 다 지워져요. 충분하게 물을 적셔주시면, 원래 건조된 수분 라텍스는 요만한 사이즈인데요. 사이즈가 훨씬 커졌죠.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집니다. 얘는 좀 딱딱해요. 프라이머를 지금 이중으로 발랐잖아요. 끝부분에 힘이 좀 약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살짝씩 아주 가볍게만 한 번씩 프라이머 바른 데를 정돈을 해주세요. 프라이머가 투명하다 보니까 어디가 발렸는지 어디가 뭉쳐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저희 눈에.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로 가볍게 한 번씩만 정리를 해주세요. 동일한 파운데이션, 똑같은 이 수분 프라이머를 반 펌프만
반펌프만 이렇게 덜어서 믹스해주세요. 스파츌라에다가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올리신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모공이 좀 많으신 분들은요, 조금 더 넓게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안쪽에서 눈썹 끝나는 데까지만 도포를 했잖아요. 처음 시작은 똑같습니다. 다크서클 mid라인 정도,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안쪽에 점 찍고 일단은 눈썹 있는 정도까지만 나가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끝지점 있죠? 끝지점을 세로로 한 번, 이렇게. 조금 더 넓어졌죠? 파운데이션이 마르기 전에 얼른 라텍스로 두드려주세요. 파운데이션이 피부의 온도하고 만나면 이 점도가 좀 있는 질감들은 훨씬 더 금방 빠르게 굳거든요. 픽싱이 되기 전에. 픽싱력들이 좋은 파운데이션은 피부에 딱 붙어서 고정이 되면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고정이 되기 전에 빨리 두드려서 피부에 밀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픽서 한번 발랐죠. 그리고 프라이머 이중으로 발랐죠.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그대로 붙여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프라이머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밀어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게 되면 프라이머가 다 밀려가지고 때처럼 일어나게 돼요. 이마, 지난번에는 가운데만 도포를 해서 쓸면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끝에까지 도포를 하셔서 눈썹에 안 묻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 그대로 두드려서 파운데이션 그대로를 픽스시켜 주시는 거예요. 스펀지에 묻어있는 여분으로 아래쪽과 연결이 되게끔. 여러분, 이 라텍스 쓰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라텍스를 피부에 닿는 면 가까이 잡지 마세요. 그러면 피부에 힘이 세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끝쪽을 잡으면 힘을 잘 못 받아요. 중간 정도로 잡고 너무 세게 두드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세게 하시면 피부에 그 물리적인 힘이 다 전달이 되거든요. 이렇게 둔탁하죠, 소리가. 가볍게 통통통통 튕겨내듯이 두드려 주셔야 돼요. 코 옆면에도, 여기는 모공이 많은 곳이잖아요. 콧대 바르고 코 옆면 그리고 살짝 더 넘어와서 볼 안쪽까지 한 번 더 연결이 되게끔, 그리고 두드려주세요. 이마랑 연결이 되게. 코 옆면, 코 밑에도 엄청 깨끗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에 가볍게 도포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두드려서 턱 바르실 때는 입술을 좀 당겨서 턱의 이 면적을 좀 확보해주세요. 볼이랑 연결되게. 제가 거울로 중간 점검을 했는데 깨끗하게 베이스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쪽을 저희가 전체에 한번 발랐죠. 가장 지속력이 짧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픽서를 한 번 더 뿌려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말려줍니다. 대부분 모공이 좀 더 많고 유분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한 번으로 피부결이 정돈이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픽서를 뿌리신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바를 겁니다. 안쪽에 위치하고 눈썹 있는 정도까지만 두 번 이렇게 도포를 해서 한 번 더 발라주세요. 마르기 전에 두드려서 피부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두드리는 과정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일반 라텍스나 일반 퍼프 있죠? 쿠션 퍼프를 쓰시게 되면 많이 건조하실 거예요. 피부에 있는 수분감을 좀 덜 뺏어가는 수분 라텍스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볼에 한번 발랐고요. 그 다음에 모공이 많고 잘 지워지는 데가 코죠. 코 벽면 그리고 연결해서 얼굴 안쪽까지, 볼 안쪽까지 다시 두드려주세요. 조금 더 커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 그 부분에 이렇게 도포를 한 번 더 하시고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드려서 다 발랐으면 다시 한번 픽서로 마무리. 이제 날씨가 금방 더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피부 화장 잘 지워지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광택도 잘 살고 고정력도 좋아요. 티슈에 한번 묻혀볼게요. 지워지나? 고정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거 테스트할 때 그냥 이렇게 눌러보고 끝내거든요. 진짜 제대로 합니다. 오, 진짜 하나도 없어요. 묻어난 게. 반대쪽.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구독 안 해주실 거예요? 안 해보실 거예요? 꼭 해보세요. 구독하시고 꼭 해보세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이걸 해본 적은 없는데 신기하네요. 진짜 없어요. 묻어난 게 1도 없어요. 피부에 남아있는 파운데이션도 그대로입니다. 손에 묻어나는 것도 없죠. 그쵸? 제가 세게 꼬집어서 약간 붉어진 정도? 붉어진 것도 막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피부 결이나 피부 타입에 따라서 바르는 도구, 위치, 방법, 피부 타입에 맞게끔 맞춤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과 완전히 다른 방법을 오늘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각자에게 맞는 패턴을 골라서 꼭 한번 해보세요. 피부결이 놀랍게 달라지는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도 실전 꿀팁 가득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